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째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는데 제주에선 폭설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선 불이 났습니다. 화성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고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선 화재로 5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 이틀 만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갈등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한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뉴햄프셔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지, 니키 헤일리가 반전을 만들지 결과가 곧 나옵니다. 밤사이 화재 사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잠자던 주민 50여 명이 급하게 피해야 했습니다. 대전에선 다세대 주택, 경기도에선 야적장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검붉은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솟구칩니다. 새찬 불길이 뿜어내는 열기는 지나던 차 안으로도 전해집니다. 이거 지나가도 되는 거야? 뜨거워. 오늘 오전 0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한때 주변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내렸고 불길은 1시간 반여 만에 잡혔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잠을 자던 주민 50여 명은 급히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건물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창밖으로는 자욱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시 9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출동 뒤 불은 30분 만에 모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도 추위가 계속되다가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호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엔 대설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공항에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 이틀 만에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한 뒤에 첫 만남이었습니다. 충남 서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현장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든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이 시장 입구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위원장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 한 위원장 어깨를 툭 칩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표출된 지 이틀 만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나란히 화재 현장으로 걸어갔고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좌우간에 좀 신속하게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한 발자국 뒤에서 한 위원장은 현장 점검 내내 곁을 지켰고 간간히 대화도 나눴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직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이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충돌 이틀 만에 극적인 만남.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함께 기차에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방식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까지 양측의 입장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천 화재 현장을 30분가량 둘러본 두 사람은 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습니다. 기차에 함께 있던 시간은 1시간가량.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 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있어 독대할 기회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그야말로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물꼬는 트인 셈이지만 완전한 갈등 봉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시킨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프랑스 혁명 시대에 그 왕비에다 비유하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의 사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의원들도 김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김 의원을 내쳤다가 중도층 표심까지도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권에선 설 연휴가 지나고 김 의원을 포함해 총선에 나갈 비대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도 대통령실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을 사과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직접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내 요구가 더 커질 수 있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거나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열성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를 이어갈지 결과는 오늘 낮에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동도 트기 전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장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경선 투표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0시쯤 끝납니다. 유권자들마다 지지 후보는 달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Donald Trump. And why is that? Because this country needs change. Nikki Haley. And why is that? It's time for some chang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을 굳히려 합니다. I didn't ask Ron to pull out. I didn't ask Vivek to pull out. Nobody. But we have great support, and most of the people that pulled out have already supported me. 노숙까지 감행하며 전국 유세장을 따라다니는 열성 지지층이 바탕입니다. He's the real-life Tony Stark. He is President Iron Man. 헤일리 전 대사는 국민들이 또 한 번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 know you love America too, and I know you want a new generational leader, and I know you want someone that is going to deliver results for you. 만일 뉴햄프셔 개표 결과 트럼프가 완승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는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헤일리가 승리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진다면 당분간 1대1 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양평에 새벽별을 보러 가자며 데려가는 등 각종 괴롭힘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절반 넘는 직원이 이런 괴롭힘과 성희롱의 피해자였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대 직원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청원인이 제출했는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전반적인 거 볼 겁니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 있다며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도 확인됐습니다. 야근한 직원에게 새벽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200명이 넘는 직원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고 이 중 40%는 수당 3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깔끔하게 전해드리는 소셜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논란의 중국인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과 유튜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유튜버인 브랜든이 런던의 기차역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뒤에 있던 중국인들이 다가와 우리 얼굴이 찍혔으니까 촬영을 멈춰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 초상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브랜드는 지워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긴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실랑이가 이어졌는데요. Why you're touching her? Stop touching her! Don't touch her, please. 결국 경찰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영국의 공공장소에서 중국처럼 요구할 순 없다. 뉴스에도 나와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Said it's an extremely sensitive issue. The guy is very, very sensitive. I mean, for goodness sake, now he's a YouTube star. And also he went. 러시아에선 지금 혹한에 쫓겨난 고양이가 논란입니다. 영하 30도로 떨어진 눈밭 위에 기차에서 고양이가 떨어집니다. 고양이 트윅스는 주인과 함께 기차표를 끊고 탑승한 상태였다는데요. 주인이 잠든 사이에 빠져나온 고양이를 승무원이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낸 겁니다. 보상금까지 걸고 고양이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무원을 향한 비난과 해고 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요. 러시아 철도는 기차에서 동물을 마음대로 내려놓지 못하도록 규정도 바꿔야 했습니다. 중국을 찾은 알나스르의 호날두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호날두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일정이 바뀐 걸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경찰까지 나서서 팬들을 막아서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나의 고향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빨리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는 했지만 중국 팬들의 분노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네요. 지금까지 소셜픽이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세워진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점점 거세지고 있죠. 미국 백악관은 지금 한반도의 방위 태세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평양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철거된 걸로 보인다고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찍은 위성 사진까진 기념탑이 보였는데 이날 오전 찍은 사진에선 모습을 감췄습니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념탑은 평양에서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 2001년 세워졌습니다. 높이 30m의 화강암 조형물로 남북한 여성 2명이 한반도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기념비가 눈엣가시라며 북한 역사에서 통일과 화해, 동족 같은 개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또 김 위원장은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선 북한이 실제 공격을 준비하는 조짐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보평가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defensive posture that we're maintaining on the peninsula is appropriate to the risk. 다만 북러 관계가 깊어지는 걸 우려한다며
특히 북한이 첨단 분야에서 군사 역량을 높이는 걸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체제 붕괴를 무릅쓰며 전면전을 벌이진 않겠지만 조만간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키우자고 만든 K 비대면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금 5,800억을 들여서 화상회의 같은 비대면 플랫폼 개발에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미리 입을 맞추고 빼먹은 액수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살펴보니 확인된 것만 36곳이었습니다.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영어교육업체 계좌 내역입니다. 다른 수학교육업체와 2천만 원씩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는 사이좋게 50%씩이라는 메모도 있습니다. 두 업체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추진한 K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노렸습니다. 화상회의 등 비대면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와 쓰는 업체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최대 90%의 보조금이 목적이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쓰는 업체는 40만 원만 내고 나머지 36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데 신청한 뒤 서비스는 하지 않고 받은 돈만 서로 나눠 가진 겁니다. 두 업체가 함께 이렇게 빼먹은 보조금이 10억이나 됩니다. 영어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건당 10만 원씩 주고 다양한 서비스 활용 방안을 받아냈습니다. 다양하게 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풀거나 아예 수십만 원씩 돌려주겠다며 대놓고 홍보하면서 플랫폼을 쓸 업체를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렇게 찾아낸 보조금 빼먹기는 모두 36건이나 됩니다. 경찰은 10억을 빼먹은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지난해 초 태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계좌 내역에는 다른 여러 업체들과 돈이 오간 내역이 담겨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5년 동안 5,800억 원을 투입한 K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결국 지난해 끝났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2027년부터 소방관을 채용하는 체력 시험에서 남녀 모두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여성이 불리한 건 아닐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여성 지원자에 대한 문턱이 특별히 높아진 건 아닙니다. 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립된 노인을 업고 차오른 물속을 걷습니다. 호스를 들고 거센 불길과 맞서야 합니다. 강인한 체력은 소방 공무원 직무 수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맡게 되는 이런 상황. 소방청은 오는 2027년부터 체력 시험 종목을 이런 활동에 맞춰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게 20kg 조끼를 입고 하는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기 등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시간을 재는데 남녀 똑같은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기존엔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같은 기초 체력 테스트였고 남녀 평가 기준이 달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 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준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남녀 모집 인원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로 분리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즉, 채점 기준이 남녀가 같다 뿐이지 여성은 여성끼리 경쟁합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1,528명 가운데 80명, 5.2%만 남녀가 같이 경쟁하는 통합 선발 인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80명 가운데 여성이 42명입니다. 통합 공채 선발은 주로 전산, 심리상담 같은 직군이라 체력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남녀 분리 채용 방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꼬리에 몸통만한 폐 그물이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물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념한 듯 제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이상 행동까지 보이는데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불편한 듯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아직 1살이 안 됐습니다. 꼬리에 붙어있는 긴 물체, 낚싯줄과 폐그물입니다. 돌고래 몸체보다 더 깁니다.
움직이기 힘든 이 돌고래는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돕니다.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이른바 정형 행동입니다. 이 돌고래 지난해 11월 처음 발견됐습니다. 꼬리에 그물이 걸려 있고 어미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을 보낸 거라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거의 체념하다시피 하는. 폐그물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미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처만 맴돕니다. 가는 그물들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요. 꼬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절단될 수도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빠르면 이번 주말 구조에 나섭니다. 한 번의 구조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송 감독의 연출 데뷔작인데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도 썼습니다. 대사는 대부분 한국어고 한국에서 상당 부분 촬영했습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이름을 가진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도 많이 춥습니다. 추위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